성덕이 만난 사람 66회. 오늘은 시인이자 수필가이신 민서연 시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IOU 식당이자 카페자 그리고 또 야외 하우스 웨딩 장소로서 좋은 이곳에 왔습니다. 민서연 시인님이 하는 레스토랑인데 옛날에도 한번 와봤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강이 딱 내려다 보이는 바로 저게 63빌딩이 바로 보이네요. 정원을 갖춘 여기를 한 30년 전에 이 터를 마련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하우스 웨딩도 하고 또 연인들이 뭐 어떤 커플들이 와서 사랑 고백도 하고 그런 장소로. 사람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아내는 시각에 장애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그의 눈과 팔과 다리가 되어줬고, 남편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루에 적게는 5시간에서 11시간까지 꼭꼭 다리를 주물러줬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제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민씨는 혼자 사십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늘 함께 있듯이 유여하게 사십니다. 오늘 제가 그녀를 만난 이유입니다. 함께 그녀와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도 지금 벌써 70이 넘었고 시인은 저보다도 이제 연배시니까 과연 이제 우리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지금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까, 또 살아야 될까, 이 얘기를 오늘 좀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는데 뭐 집사람은 불교를 이제 믿으니까 집사람 30명 모아가지고 인도의 그 성지순례를 내려가는데 집사람은 그게 관심이 있고 저는 거기 가서 이 사진 찍을 일에 관심이 있고 지금 그래요. 부부는 이렇게 함께 또 따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50년을 살고 이제 이제서 따로 살아요. 그러시죠. 네. 얼마나 정말 멋진 그 부부셨습니까? 제가 그때 저기 양평 거기 가가지고 그때 생신이셨던가요?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제가 노래도 하나 불렀던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정말 보기 좋았어요. 네, 49회 네.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49회 결혼 기념일. 그리고 50회 결혼 기념 행사를 못했어요. 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해 돌아가셨죠. 2년이 안 됐네, 돌아가신 지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디서 따로 놀아요. 그럼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뭐 어차피 지금 현재 유한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반드시 또 다음 지금 생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네, 뭐 조금 먼저 조금 늦게 뭐 이런 차이죠. 네, 다 같이 가는 것이죠. 요즘 뭐 소일은 어떤 노래 하십니까? 제가 지금 아직 혼자 양평에 있고 네네. 주말에 볼일 벌고 전부 이렇게 몰아가지고서 와서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월요일날 백세 합창 만나서 합창하고. 그 백세 합창단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나요? 네, 월요일마다 3시간. 3시간. 김상경 지휘자께서 네. 지휘하시고. 근데 양평에서 제가 지금 차가 없으니까 맨날 택시 타고 다니거든요. 양평에서. 네, 양평서부터 거기까지. 그리고 일상 이제는 나이도 먹고 해서 차 타고 다니는 건 뭐 이상하지 않은데 지휘자나 단원들이 볼 적에는 그 먼 길을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대단한 거죠. 대단하게 보고. 네. 지휘자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휘자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청춘합창단을 어쨌든 지금 9년째 지금 지휘를 하고 계시죠. 세계적인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늘 얘기하지만 청춘합창단은 2가지 꿈이 있어요. 하나는 세계로, 고글로벌.
또 하나는 전국의 청춘합창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서울 청춘합창단, 안성, 대전, 이제 또 그 대구에도 하나 생길 것 같고 인천에도 생길 것 같고요. 생겼어요 그렇게? 예, 생겼습니다. 그 대전에는 생겨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 뭐 제가 계속 그 노력을 해서 많이 이제 늘리도록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청춘 합창단이 파생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확장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합창을 해보니까 너무 좋고 네, 그렇죠. 좋은 걸 뭐 나만 좋으면 뭐하냐. 뭐 다행히 우리 시니어 합창단으로서는 그래도 청춘 합창단이 나름대로 발자취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갖고 있던 합창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지식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방에서도 합창단 활동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법인을 제가 만들었어요.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제가 이사장이고 네. 명예단장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늘려갈 생각이고 취지가 좋으니까 다들 좋죠. 공하죠. 네네. 너무 좋죠. 합창 해보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아니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죠. 네. 아유 참.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지난번에 청춘합창단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악보도 달라, 뭐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 그 저 롯데 콘서트에서 그 정기 공연할 때 20몇 명이 오셨어요. 구경하고. 대전서? 대전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대단했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하여튼 흐름들이 전국적으로 가면은 국민이 행복하겠다. 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전 뭐 이게 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도 행복하지만 네. 우리 또래의 같은 세대들끼리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음악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낮은 자를 찾아가서 임원 공연도 하고 힘이 약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도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요번에 2회째를 한 거예요. 예. 네. 단장님이 오실까 하는 생각까지 그때 하셨잖아요. 그저께. 맞아요. 가려고 그랬었죠. 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노후가 풍성해지고 아직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청춘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음악회를 할 적에 3월 둘만에 그 청춘이라는 시를 제가 읊었어요. 그때 그 메가더 장군이 70세에 우리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켰잖아. 근데 그분이 맨날 그거를 집무실에다가 이렇게 그 시를 걸어놓고 그 시를 걸어놓고서 자기의 젊음을 유지했다는 그 유명한 시죠. 김만의 청춘.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비록 먹지만은 또 운발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한 늙은이가 아닌 젊음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줬어요. 그 시. 직접 그 낭송을 하셨나요? 네. 한번 이 자리에서도 한번 좀 해주세요. 여기 있나 볼게요. 여기 있어요. 그게 상당히 네, 저도 그 시를 좋아해요. 네. 시인께서는 사무엘 올만의 청춘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마침 갖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대체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이가 20이어도 그 사람은 80살 먹은 노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록 80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청춘입니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우리 청춘합창단과 함께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께서 청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제가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올만의 청춘 이것을 제가 인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70이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록 우리가 70이라도 우리는 20의 청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개자욱한
초겨울의 선막,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면서 청춘을 생각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70이 된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분해와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70이든 16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으니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Youth, Samuel Orman.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It is not a matter of rosy cheeks, red lips, and supple knees. It is a matter of the will, a quality of the imagination, a vigor of the emotions. It is the freshness of the deep springs of life. Youth means a temperamental predominance of courage over timidity of the appetite, for adventure over the love of ease. This often exists in a man of 60 more than a boy of 20. More than a boy of 20. Nobody grows old merely by a number of years. We grow old by deserting our ideals. Years may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enthusiasm wrinkles the soul. Worry, fear, self-destruct bows at the heart and turns the spirit back to dust. Whether 60 or 16, there is every human being's heart, the lure of the wonder, the unfailing childlike appetite of what's next, and the joy of the game of living. In the center of your heart and my heart, there is a wireless station. So long as it receives a message of beauty, hope, cheer, courage and power from man, and from the infinite, so long are you young. When the aerials are down, and your spirit is covered with the snows of cynicism and the ice of pessimism, then you are grown old even at 20. But as long as your aerials are up to catch the waves of optimism, there is hope you may die young at 80. There is hope you may die young at 80. There is hope you may die young at 80. 80의 나이에 20살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긍정의 마음, 희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청춘으로 살게 합니다. 아,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혼자서 잘 논다, 뭐 논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은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하고 또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합창하시고 또 신앙송도 하시고 또 전원생활도 하시고, 가끔 또 서울에서 아드님 집에 장사 잘하나 보시기도 하고. 제가 10년을 이걸 했고 네. 10년 후에 남편 건강이 이제 안 좋아져서 양평으로 직접 들어가고 아이들 보고 하라고 했죠. 아이들이 둘이서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주 뭐 레스토랑 자체가 예술이네. 조금 이따가 내가 나가서 좀 밖에도 좀 네. 찍을 건데요. 얘가 이제 불꽃 축제의 명소지. 맞아요. 와, 이게 불꽃축 점점 굉장하죠 여기 전체가. 좋은 유산을 주고 갔어요. 여러 네. 가지로 정신적인 여유도. 이걸 그럼 마련하신 거는 언제부터? IOU는 언제부터? 살림집으로 살다가 여기가. 살다가 우리 남편이 이거는 우리끼리 볼 경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네네. 같이 이 땅을 밟아야지. 우리 세 식구가 밑에 세수해주고 이렇게 살기는 너무 아까운 자리니까 뭐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나 뭘 해야지. 그냥 두면 노후가 돼서 집이 낙후가 된다. 그거 맞는 그렇죠. 말이거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제 생각도 동일하게 돼서 그래서 했는데 아주 굉장히 즐거워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웨딩도 하고 많이 그러시나 해요. 보죠? 스몰 웨딩 많이 해요. 제때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너무 내가 능력 부족이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 아들들이 하니까 다 해내. 그리고 뭐 젊은 애들이 와서 여기서 사랑 고백도 네, 하고 많이 해요. 뭐 이벤트도 하고 네. 그런 잘하시네. 여기 뜰이 좋아서.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평일에 자리가 없어갖고 제 손님을 못 모셔요. 그래요. 합창단에서 요즘 레파토리는 주로 뭐 어떤 쪽으로 하시나요? 요새 레퀴엠 해요. 모차르트의 와, 레퀴엠. 야, 기가 막혀요. 네. 우리 나중에 들으시면 놀래요. 작년보다 더 잘해요. 지금 예. 새로 들어오신 분이 46명이야. 와. 우리 합창 끝난 다음에. 그럼 지금 도대체 몇 지금 명이에요? 118명. 우와. 118명. 이제 120명 됐겠네. 일전에는 94세 된 어르신이 여잔데 우리 합창단 소식을 듣고서 한번 와보고 싶다고 와서 할 수 있으면 나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1시간을 앉아서 그걸 다 들으시더니 집에 가서 연락을 했더래요.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거를 다 어떻게 외워야 되냐고. 좀 더 그것도 안보로 하십니까? 나중에 저건 들죠. 악보는 들고. 악보는 나중에는 들지만은 안보를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저도 관절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합창은 진행이 되고. 근데 어떻게들 잘 외우시고 그게 유일한 약인지 온종일 틀어놓고 사시는가 봐요. 온종일 틀어놓고 살아야 그 정도 하세요. 저도 보면. 네. 꿈이 만만치가 않다고. 우리 단원들의 꿈이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자부심도 크고. 샐러드. 만조 샐러드. 네, 맞습니다. 옆에 보시면 마리네이드한 살치살도 점심 식사를 그러네. 하면서 위에 얘기는 다시 계속됩니다. 한번 소스를 아주 올려서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스테이크도 좋고 와인도 이 좋았고 경우에는 그리고 산딸기나 또 딸기향, 파스타도 좋았습니다. 좀 대리향 느끼실 수 있으시면서 오크 숙성이 들어가 있어서 삼나무나 이제 감초 같은 향도 느끼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목이 걸레를 든 마릴린 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결혼식 때 낸 책은 제목이 창세기. 세상을 기록한, 세상을 창조한 기록. 우리만의 우리만의 우주, 조그만 우주를 창조한 그러한 기록. 여기까지 온 내역들. 그러니까 남편하고 연애 시절의 얘기들 전부 다. 그래서 그때는 내역을 써가지고 그 수필을 그동안 뭐 그 당시 뭐 여원, 뭐 여상, 뭐 이런 책이 있을 때거든요. 저 학교 대학교 때 신문에 올린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모으고 우리 연애하던 과정을 전부 써가지고서 책을 냈고 25년 후에 또 이제 책을 냈어요. 약속한 대로. 그래서 그 책이 나왔던 게가
삼풍백화점 사고 났을 때 예. 그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이 그 매대에 제일 많이 올라 있었어요. 저쪽 교보문고에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거기에도 있었고. 근데 그 책이 나가고서 얼마 있다가 이제 그게 무너진 거야. 그래서 내 책이 거기에 함몰된 거 상상하니까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막 TV에서 부부 탐구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그걸 우리의 그 모든 걸 들춰내기가 싫은 거야. 내 사생활을. 그래서 그때 안 나갔어요. 근데 책은 이미 우리 출판 넥서스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 넥서스에서는 학술지만 했지 일반인 책은 우리끼리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레든 마리린 몬로라는 그 제목이 먼저 탁 들어온 거야, 그 소장한테. 근데 그때 서강대 길로연 시부님이 축사를 썼어요. 아빠가 서강대학 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축사를 써주고 박순천 씨 아시죠? 네, 알죠. 그분이 이제 우리 음악회장에 오셔가지고서 거기서 또 이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기념 촬영을 이제 나중에 끝나고 했는데 그 기념 촬영을 한다고 다 이렇게 쓰라고 막 이러는 판에 박순천 씨를 내가 딱 빼가지고서 사진 찍자고 둘이서 막 그래서 둘이서만 찍었지 그때 둘이서만 찍고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희가 갖고 있는데 나는 그 사진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날 찾아서 갖다 주겠지 했는데 안 갖고 오더라고. 그리고 그 후로 난 음악회만 끝났으니까 뭐 그 사람 두 번 본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비서들은 그래도 다 저걸 하는데 그때는 꽃 같은 비서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서 이제 난관에서 비서를 했어요.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제일 큰 회사가 된 회사에 비서를 갔다고. 저는 창조적이고 뭐든지 뭘 꾸며서 내 손으로 해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비서라는 게 앉아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그 당시는 잿더리까지 저기 닦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저는 따로 붙여줬어요. 그만을. 파스타 준비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제 아이디어와 모든 게 반영이 별로 안 되고 그렇지. 활동적인 그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싫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뭐를 어디로 탈출구를 정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50회가 되니까 결혼기념일 책을 또 냈잖아요. 그걸 레드카펫이라고 제 사랑의 연습이고 이제부터는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천상의 하나님께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책들을 민서현 시인은 수필가이자 시인입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 한국작사가협회 이사이며 수필집으로 창세기, 걸레를 든 마릴린 먼로, 레드카펫 이렇게 3편의 수필을 남겼고 작시를 했던 곡은 그대의 은발, 첫눈 내리는 창가에서, 남옥의 사랑,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물 위에 쓰는 편지, 아카시아 군무, 레드카펫, 남옥의 사랑, 님 계신 곳 등 많은 작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서현 시인이 빛나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경력이나 수필가로서 또는 운필가로서 시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삶보다는 지고지순한 사람, 그리고 부군을 여의었으면서도 스스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늘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여유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다정다감하신 시인은 이런 얘기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단장님의 기획은 어찌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조명하시는 게 신선할 것 같아요.
남편 일주기 기념일 이튿날 롯데 콘서트홀에서 100세 합창단 공연을 하며 꿋꿋하게 1년을 보내온 이야기. 남편에게 바치는 추모곡 님 계신 곳 작시한 것. 두 다리 인공관절하기 전에 그가 11년 동안 주물러진 무릎에 하트 모양의 상처 자국이 남아있다가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것. 사랑과 평화 카페를 창설해서 그간 2번의 연주를 개최한 것. 가곡 콩새를 무대에 올려 만천하에 공표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자기 암시를 해가며 가슴속에 남편을 품고 살아가는 삶. 혼자 된 여자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만드신 게 어떠할까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민서연 시인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면 오늘 인터뷰가 헛된 것은 아니겠죠. 그녀가 작시한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이 적 할머니는 나를 보고 콩새라 부르셨지. 여리고 소원하고 어리숙한 새 할머니가 내게 손 뻗으시고 그 이름을 잊혀가지마. 이르심은 언제나 콩새가 아름답게 살고 있었네. 이르심은 언제나 콩새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네. 세월이 흘러 못다운 나이가 되었을 때 공세인 나에게도 어김없이 사랑을 놓지. 산속의 샘 같은 여자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더불어 정성껏 살아왔다는 인생의 사기절을 되어서 이민 가고 정적 속에서 날개짓을 시작한다. 눈긴 해도 눈물을 안 보이는 숲속의 새들처럼 비가 와도 깃털이 젖지 않는 언덕의 새처럼 초록초록 맑은 눈동자를 반짝반짝이며 네 꿈을 영원히 용기 있게 살리리라. 여리고 손을 세요 우아하게 날아라. 여리 완숙한 콩새여 아름답게 그래서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집이 좀 넓었는데 그 넓은 그 로타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너면서 창문을 막 두드리는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하나 개척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림 같은 그런 연애를 하셨네. 네. 아, 그러니까 그 기록이 책이 그냥 다 있으니까. 그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이 위대한 거예요. 네. 또 이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네.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하다못해 남편 죽음까지 다 찍었어요. 아 예. 조사하려고 내가 한번 보냈을 거야. 또 참 얼마나 그 다행이고 행복해요. 애들 효심 깊고 이때까지 아름다운 그 인연을 해오셨고 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또 그 즐겁게 또 생활하시고 늘 또 남편분을 항상 곁에 두고 계시고 어느 날 그대니 먼 하늘을 보며 여기 옥탑방이 멋있네. 아이고 예뻐라. 네, 이 한강이 딱 내려다보이는 이 위치에 이게 옛날에는 가정 찍었을 때는 천창을 내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이네요. 예쁘다. 아이고 뭐 이런 특별함이 있어요. 이거. 아이고 멋집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 타임이라 지금 그렇구나. 아유, 나는 하나님께 붙였습니다. 빚을 열심히 지금 잘 갖고 계시네. 네.